굉장히 잘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땅에 봄 기운이 충만한 이 좋은 날, 우리 보건의 선배 어르신 여러분, 또 출향 인사 여러분, 그리고 멀리 외주에서 오신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재산정생학습재단의 주 사무소 이전과 컬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설명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고향에 자기의 그 사랑하는 뜻과 마음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재단의 사무소를 이전하고 컬처센터를 건립하는 김상문 회장님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IK그룹이라는 국제적인 친환경 그룹을 일으켜 세우신 보건 출신 성공하신 기업인이십니다. 회장님께서 몸소 그동안 보건 사랑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시행해 오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주 보건의 명물이 된 귀한 좋은 건물을 건축하시고 문화를 진흥하는 사업을 하시게 돼서 더욱 기쁨이 큽니다. 가난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배움을 평생 학습으로 이어가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재산정생학습재단을 설립하신 김상문 회장님, 그는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보건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재산정생학습재단이 보건으로 주소를 옮기고 컬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이 보건 땅에 제2, 제3의 김상문 회장이 태어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할 얘기가 더 있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 한 기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환영의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의 소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여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고장 보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의 고장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보건 땅에 세워지는 재산정생학습 컬처센터가 이 보건의 문화를 더욱 진흥 부흥시키고 보건의 많은 인재들에게 정말로 성공과 꿈과 열정을 심어주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을 기대에 빠지 않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시는 IK그룹 김상문 회장님, 더욱 성공하시고 더욱 발전하시고 고향을 위해서
더욱더 큰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대로 처음에는 1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지만 앞으로 머지않아서 500억 이상의 투자가 이곳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고 그 기업의 성공을 통해서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 이것이 내 고향 보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 더욱 가슴 뛰는 일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고향 선배 어르신 여러분, 출장 인사 여러분, 그리고 멀리 외지에서 오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건물의 분위기를 한번 느끼시도록 먼저 동영상으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조직교회로서는 제일 먼저 창립되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김상문 회장님이 이 건물 앞에 서울 사무실을 갖고 계신데요. 거기서 아마 이 건물을 보고 저를 찾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물이고요. 최근에 은평구에 있는 한국문학박물관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K문학을 세계에 펼친다는 의미로 진행되었던 현상설계에서 저희들이 당선하였고요. 이 개념은 우리의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문학가가 그들이 살았던 마을과 그들이 살았던 자연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학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고요. 사실 4개의 빌딩으로 되어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여러 개의 집이 모여있는 마을과 같은 분위기로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옆쪽에서 바라봤을 때에 은평구 뒤에 있는 북한산과 어울려져 있는 문학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로 설명하기보다는 부산 커뮤니티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규모가 큰, 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기독교 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의 지역성이나 기독교적인 그런 상징성을 담았던 건물이 되고요. 전체가 다 우리가 지금 컬처센터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노출 콘크리트로 매장이 다 건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건물에 만약에 저희들이 돌을 붙인다든지 또 타일을 붙인다든지 했을 때 태풍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현대적인 공법이면서 가장 순수한 건축 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 전체 건물을 다 건축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애국지사 선양원 기념관이라고요. 경남 함안에 있는 것인데 이분이 아주 어려운 애국지사 또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늘에 대한 소망,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디자인한 것이고요.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초인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축적으로 이 둥근 원형의 실린더 볼륨이 공중에 둥 떠있는 듯하게 속체와 분리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디자인했고 저희들이 잘 마무리해서 국내외로 잘 평가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하늘보석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 하늘에 그 보석을 쌓아라는 그런 의미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석을 쌓는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늘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쓰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였고요. 저희들이 그 하늘에 보석을 쌓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시골 교회 하나를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들이 경북 농업기술원이라고 경북 상주에 있는 기술원 하나를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미래의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캠퍼스와 같은 곳인데요. 저와 서울에 있는 기획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단순한 건물입니다. 전체 한 250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대한 건물이고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블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자체가 상주의 그 벌판에 상징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 풍요로운 건축적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한참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프로젝트인데요. 오래된 낡은 건물을 껍질만 디자인을 해서 새롭게 제시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 서울링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무리를 빚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지금부터 23년 전에 천년의 문이라고 월드컵 경기장 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을 하나 디자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서울시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많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설계 단위에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수많은 세계에 놓여져 있는 그 상징 기념물 랜드마크들이 에펠탑처럼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처럼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이 천년의 문은 속이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 비어있는 형태, 그 비어있는 스크린 속에서 수탁이 많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투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원흉회통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천년의 문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에 한 번씩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저 문 같은 데에서 드러났던 그 문의 의미가 저희들 컬처센터에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이 컬처센터에 있는 거대한 문을 통해서 고원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 또 앞으로 그들의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과정적인 문, 현재 진행적인 문 같은 것들이 표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 컬처센터를 의뢰받고 나서 어떻게 보건 컬처센터를 디자인할 건가 고민하면서 우선은 보건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건의 지역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들어오면서 보건 시민들의 지적인 휴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드의 그 게이트 부분에 이 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보건을 빛낸 인물의 기념상들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나도 이 고장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수습되어 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장소성도 부여하기를 원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건물을 통해서 수많은 그 보건 시민들이 즐겁게 유쾌하게 만나서 서로의 삶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스케치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공간적인 가치를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는 음양의 조화,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성과 감성의 어떤 균형, 그리고 합리성과 낭만성의 공존, 그리고 건축적으로는 솔리드한 단단한 공간과 아주 부드러운 공간의 공존, 그것은 결국은 규율과 자유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건축이 제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태극마크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건축물이 한쪽에는 단단하고 한쪽에는 비어있는 저 두 가지의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이 보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바랬고요. 또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동영상 속에서 보게 되지만 책 읽기를 숨쉬기와 같이라고 하는 재단의 어떤 그 모토처럼 이 속에 책의 이미지가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 우리 시대에 그렇게 이제 중요성을 과거보다는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숱한 정보에 의한 것, 디지털 서적에 의한 것, 그것도 사실은 다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로는 라틴어에서 온 그 바이블 또는 비블리오테크란 말이 있는데요. 그 비블리오테크란 말이 사실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리브러라고 하는 책로부터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을 책꽂이로도 불리고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저 언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꽂이를 표현한 이 건축물을 보면서 책과 문화, 그 도서관의 기능, 책꽂이, 또 여러 그 지적인 문화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지식의 소통이 되는 플라자의 역할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건축물을 통해서 물씬 풍겨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책꽂이 모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거대한 게이트로서의 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대천이 많이 그러고 있는 우리 보온을 관통하는 하나의 게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기 게이트 광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책임을 숨쉬기처럼이라고 하는 재단의 모토가 벽에 새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재단 컬처센터에 놓여지는 위치는 보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쭉 진행하다 보면 나타난 이 모서리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위치를 잘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보은이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매력적인 것이 이 보은의 중심 타운으로 세 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세계 어디에 가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 보은을 방문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은의 이 아름다운 다운타운이 오래된 역사적인 도심이 상당히 파워를 잃어가고 있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서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산 컬처센터가 이 주변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된 도심, 오래된 도시 속에 놓여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감도 및 투시도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에서 바라보는 책꽂이 모양의 문화센터와 또 게이트 모양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건물 속의 기능을 어떻게 대여하였냐면 2개층 높이가 있는 카페. 카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이는 공간일 수 있지만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포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제일 아래쪽에 배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2층에 걸쳐서 사무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3층 부분의 일부가 재단 사무실이 놓여지고 나머지는 지역에 필요한 사무실로 임대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장 높은 층고로 약 8m 정도의 층고를 갖고 있는 북카페 또는 독서 덱트 또는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다목적 홀이 건축이 되게 되는데 이 다목적 홀은 높이도 높고 전체 바닥을 다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음악회가 열릴 수도 있고 좌담회가 열릴 수도 있고 강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일상적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지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로 다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하고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이쪽 벽면에는 아름다운 그 문학적인 식기가 계속 변화되면서 드러나서 이 보온 시민들이 그날 지적인 양식과 용기를 얻는 그런 구호가 지나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완전히 뚫려져 있는 공간에서 내부는 아주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변의 도시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규모의 위치고 규모의 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중에서 드론 타고 내려다 봤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지역에 잘 드러나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가로에서 재산 컬처센터 쪽으로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반대편 고속도로 고속터미널 반대편 쪽에서 바라봤을 때 큰 벽이 있고요. 큰 벽이 있는 것이 사실 약간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큰 벽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안쪽에 뚫려 있는 게이트가 그 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안쪽에 있는 열린 공간들이 더 강하게 대비되면서 인식된다고 저희 건축가는 생각합니다. 네, 게이트와 책꽂이 모양의 컬처센터를 동시에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카페에서도 보이고 가로에서도 보이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 하늘을 올려다 볼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는 보온의 위인들을 이렇게 조각을 분배해서 그분들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숱한 카페와는 아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읽기를 숨쉬기처럼. 바깥에 있는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에 대한 이해가 저보다 조금 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림을 많이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전문적인 평면도를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 카페 평면입니다. 2층 카페의 내부 형태군요. 내부 형태고요. 실내를 좀 더 보고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이고요. 양쪽으로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반대편을 보시면 바깥에 있는 게이트 아래에 있는 광장 또는 플라자가 보입니다. 층고가 2개 층 높이를 확보하고 있고 2층과 3층 업무실을 보겠습니다. 업무시설은 가장 검소하게 기능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3층 업무시설이죠. 4층 다목적골 북카페를 보고 있습니다. 북카페 부분으로 사용될 때, 혹은 전시회 같은 전람회로 사용될 때 갤러리의 기능, 그 다음에 시방 유지들이나 외부에 있는 강연자들이 와서 강연할 때 강연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간단한 실내악 같은 것들이 연주될 수 있고 현대적인 음악이 연주될 수 있는 연주의 공간으로서의 콘서트홀, 이런 기능들이 4층 다목적홀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앞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람회, 그 다음 전람회에서 보이는 이쪽 바깥으로 나가면 이 전체를 또 내려다 볼 수 있는 좋은 전망대가 하나 놓여지게 됩니다. 강연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주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외 북데크는 너무 좋은 전망대이기도 하지만 야외 북데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야외 다목적 홀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큰 발코니처럼 걸쳐져 있는 게이트 속에 걸쳐져 있는 공간인데요. 남북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뷰를 갖고 있고요. 이게 그 좋은 휴식처고 또 좋은 그 만남의 장소가 될 텐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우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공용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뒤를 바라봤을 때 모습, 주변에 있는 강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전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록 공중에 떠 있는 데크이지만 화분들 같은 것들 놔뒀을 때 충분히 휴식이 가능한 편안한 자연 속의 공간으로 꾸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뒤쪽 모습인데 뒤쪽 모습도 잘 열려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의 뷰인데 고원에 있는 컬처센터에 불은 꺼지지 않는다. 계속 지적인 것을 탐구하는 모습이 또 상징적으로 이 야간의 모습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 도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시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배추도의 모습이고요. 카페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제일 모서리에, 그 다음에 지식의 플라자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카페로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가 와서 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지하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모습인데 위에서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11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체 부자유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지체 부자유자에 대한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그 기기들이나 작품들, 미술 작품들을 옮길 수 있는 규모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고, 보통 우리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2개의 엘리베이터가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계실과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간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엘리베이터와 여기 있는 계단을 통해서 전층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그 경사로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주출입구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깔려서 이중문으로 방풍신을 갖고 되어 있고, 전체 약 50여 평의 카페와 서비스 공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플라자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적절한 화장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남녀 화장실이 서로 부대끼지 않도록 입구를 달리하고 있고, 여성 화장실을 좀 더 많이 넓은 면적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들어왔을 때 화물을 끌어내릴 수 있는 화물 엘리베이터와 그 앞에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비상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하고 이 옅은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걸 건축적으로는 코어라고, 핵심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로 서비스하는 기능들이 다 담겨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2층입니다. 전체 사무실로 임대가 될 것입니다. 약 115평에 되는 지상 3층인데, 재단 사무실은 한쪽 편에 이렇게 최소한의 사무실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 사무실에서는 그 전체를 이 건물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부속되는 실들이 작지만 그 속에 갖춰져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재단 사무실이든 그 아래에 있는 사무실이든 간에 아주 주변에 좋은 정경을 가지고 있는 열린 공간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다목적 홀의 분위기인데요.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북 앞에 다목적 홀로 사용되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책꽂이는 한쪽에 있었다가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고요.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강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되고요. 또 이쪽으로는 동쪽으로 완전히 터미널 쪽으로 또 큰 뷰를 갖고 있도록 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 독서 데크로 나가서 또 남북으로 보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스카이 라운지가 될 것입니다. 네, 반면도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건축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주 층고가 높은 앞에 층고가 높은 다목적 홀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매달린 스카이 라운지가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 건물 전체의 상당 부분이 지식의 플라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의 삶을 교류할 수 있고 보훈의 역사와 보훈의 미래를 사색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특별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회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낡지 않는 건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옥상에도 이렇게 부배를 줘서 빗물이 언제든지 쫙쫙 빠질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측의 단면인데 지하주차장 북대 앞에와 사무실 2대 층, 그 다음에 북대 앞에와 북대 앞에 있는 책꽂이의 전면, 아마 책꽂이 앞으로 스크린이 내려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 규모는 약 630평 정도의 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건물의 높이가 층고를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잡았기 때문에
전체 건물 높이는 한 일반 건축물이 한 8개층 정도의 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보온 지역에 랜드마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앉는 건축 면적은 약 120평 정도, 130평 정도의 건물이 놓여지고 그 위에 전체 쌓여지는 축적되는 면적 전체를 했을 때 630평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상 4층까지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법정 대수인 1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해서 좀 사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 보온 컬처 센터에 일단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상징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 도움이 됐던 프로젝트를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놓여진 라데팡스라고 하는 신도시 지역에 놓여진 인간 개선문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전체가 거대한 개선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 거대한 하늘에 놓여져 있는 구름이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이제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리고 여기는 건설부가 있고 여기는 문화부가 있는, 그리고 여기는 인권 박물관이 놓여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거대한 아치다, 거대한 게이트다라는 제목의 파리에 놓여진 건물이고요. 저희들도 거대한 게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서울 이태원에 있는 현대라고 하는 기업에서 공공으로 만든 뮤직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태원에서 멀리 한강과 서울의 남쪽을 쭉 내려다볼 수 있는 큰 전경을 통해서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고 아래쪽에 실제적인 기능들이 담겨있는 건물을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의 배치 형태는 유사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게이트가 이렇게 두 양쪽의 도시를 적극적으로 연결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재료나 그 가구의 사용에 있어서 아주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엑스터 아카데미 라이브러리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를 주로 사용한 영원한 어떤 재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오래 가도 변함이 없는 그런 재료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순수한 재료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전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질문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저 공간이 무엇이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면서 영상을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을 상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식의 플라자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책임을 소시계처럼. 네, 1층 카페로 접근하는 모습으로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접근하실 수 있고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지역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부시설에서도 충분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4층 다목적 컬처센터의 다양한
사용 방식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국기 앞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모습이고요. 도서관입니다. 그죠? 아주 세련되고 세계적인 어떤 좋은 작품들을 본으로 가지고 와서 지역의 문화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람회 장소, 그 다음에 강연의 공간, 그리고 간단한 음악회가 열릴 수 있는 음악 공간이 있습니다. 또 야외 북대표로 나가서 주변을 누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장이 계속적으로 매일 바뀌면서 온 시민들의 일깨우는 그런 문장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누구신가 잘 모르시죠? 형님이 1분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이름만 듣겠습니다. 조응현입니다. 우리 조 회장님은 우리가 중국하고 그 교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중국의 그 4대 장서이셨던 조남기 장군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 한국과 중국을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그 집안의 아주 장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치 쪽에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보원 출신의 윤건양 교육감님도 오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녕하세요. 해인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문 회장님이 재산그룹에서 이렇게 그 문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러고 특히 보훈에 새로운 그 문화발전의 근거지를 만들 수 있는 큰 공간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른 일정 다 제쳐놓게 해왔습니다. 우선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회의에서 많이 오셔서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평소에 제가 당선되고 났는데 인사를 못 드려서 아와 인사 좀 오지 왜 안 왔나 이렇게 서운해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고향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제가 보니까 너무 다 반가운 얼굴들이라 제가 마음이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 황인학 잠깐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보험 국민회장인데 제가 IK그룹의 노년 1기 장학생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형님이신데 우리 김 회장님은 고위공직자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퇴직하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퇴직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퇴직 후에 기반을 잡아서 조그만 회사도 설립할 수 있었고 재경 국민회장도 할 수 있게 됐고 고향사랑 기부제 1호 제가 500만 원도 할 수 있었고 했던 게 장학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야 이걸 보니까 흥분이 돼요. 보은의 우리 고향에 상가만 쭉 즐비한 부가지에 옛날 부가지에 이런 그리스 신전 같은 건물이 쓰다니 그 노선이 여러분 보은고등학교에서 저쪽 옛날 동고 가는 길이잖아요. 젊은 학생들도 전부 들려서 여기에 와가지고
데이트하고 공부하는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고향의 인구가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이 없고 문화시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큰 축을 하나 기적을 만드셨다. 제가 5, 6년 전에 교사 사거리에서 김상문 후보 지원 유세할 때 여러분 10년 이내에 여기 빌딩 져서 본에 돌려줄 분 누굽니까? 라고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5년 만에 해주시네요. 그것도 재단 본부를 몽땅 가져갔어요. 이게. 이분이 전국 봉사하면서도 역시 고향은 본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혹시 착공을 몇 월달에 하십니까? 10월. 그러면 우리 아까 누가 주차장 부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옆에 그 건물을 하나 더 사셔서 주차장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온 대추 축제가 10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10월 17일이 보온 군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들 재명 군민의 임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임원들이 다 와요. 10월 17일 날. 만약 공사 기간에 장애만 되지 않는다면 10월 17일 날 착공식을 하시면 더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김상훈 회장님과 우리 사모님에게 축하와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전에 그 정구복 교수님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 차관님 그래도 잠깐 인사. 예, 박경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 고향 분들 뵙게 되니까 저도 아까 우리 윤건은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나서 인사를 못 드렸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 고향 우리 선후배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지난번 도의사 출마해서 낙선을 했고 이번 도의사 출마해서 공천을 못 받는 바람에 이번에는 공천 받았으면 저도 도지사 한번 하는 건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우리 보훈 군민들이 프랭카드로 여러 가지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고향에 오는 길이 늘 설레지만 특별히 오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설명 들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우리 보훈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우선 큰 기쁨이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형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을 맡으신 우리 조현환 형님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늘 존경하던 정말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의 표상입니다. 이사장님도 훌륭하게 잘 모셨고 참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명물이 될 것 같은 그런 큰 좋은 건물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훈군 마로면 송현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태어나서 가난한 시절을 견디면서 그래도 창원까지 갈 수 있었던 원인이 동기가 뭐였는가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내에 조그마한 도서실이 생겼는데 독서실 당번 누가 할래 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일 도와야 되지 놀아야 되지 정신없는데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잖아요.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저랑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실 당번을 하는 바람에 책 몇 권 안 되지만 그거를 다 학생 우리 친구들 다 퇴근한 다음에 다 이제 집에 간 다음에 저 혼자 이제 지키면서 이런 책 저런 책 읽었던 게 그게 큰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설명드린 이 문화센터는 우리 보훈의 우리 후배들에게 또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꿈을 키워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고 우리 함께 자축하고 축하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형님도 오시고 또 자영도 오시고 그랬는데 네, 제가 김상문 회장님을 벌써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보훈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쭉 그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훌륭한 이런 문화 공간을 우리 고향에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참 정말 참 자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일에 더욱 영광이 있으시기 바라고 이 문화공간이 본의 발전에 아주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두 마음 가다듬어서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섬주섬 뭐 말씀드릴 것이 마땅치 않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기 오늘 제가 뭐 우리 고향의 분들 모시고 또 제 지인들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다 소개시키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고 또 저쪽 김도화 의원도 눈에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고 또 한영 의원도 또 모셔놓았습니다. 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50년도 더 전에 20살 때 군대에서 제가 보초를 쓰면서 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끝이겠다. 난 이렇게 안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살겠다고 마음먹고 결심한 게 책읽기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보초 쓰다가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읽고 그 생활을 52년째 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은 물론 부모님의 은공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지만은 제 내면적인 경쟁력은 오직 책 읽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성대에서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고요. 지금도 책을 보고 책을 쓰고 늘 제 인생은 책과 함께 걸어갑니다. 저희 회사 사장도 있고요, 뭐 임원들도 있지만은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쟁력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경쟁력은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훈 출신의 윤건영 우리 후배님이 교육감에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3천만 원 갖다 드리면서 이거 충북의 변두리 학교의 학생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향에 저도 태를 묻고 또 앞으로 뼈를 묻고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모시고 있고 저도 또 여기 가서 또 저도 생활하고 이제 이러겠지만은 제가 고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 뭔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황인학 회장님 뭐 얘기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전 정말로 고향을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었고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은 그런 계획이 제 부족함으로 무너지고 그러고 나도 저는 고향에 대한 그 꿈과 사랑과 마음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제 생각한 것이 이런 식의 계획이고 경영학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가장 엉터리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건 돈이 안 나오는 사업이고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실은 보훈에 이렇게 해놓는다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제 본명심을 본다면 제가 100억, 200억을 국가에 바치면은 신문이 크게 나고 방송에 난리가 나겠죠.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후대에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 고향에 그래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으로 인해서 이 고향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자극을 받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이은석 교수님은 제가 그 보은에 건물을 지으려고 맘먹고 나서 찾았던 수많은 건축가들 중에서 가장 으뜸의 건축가입니다. 현대 건축학의 문을 열은 분이 아버지로 일컬어진 분이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 생활했고 그분의 대표작이 유엔 빌딩 건물이지만은 르꼬르 비제라는 분이 계세요. 그 르꼬르 비제의 제자세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축 설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이런 군 단위에서 민간이 하겠다는 거에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찾아뵙고 제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바쁜 과정에서도 저희 보은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 공간은 8층 높이가 될 겁니다. 1층이 2층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4층도 2층 높이가 돼서 아주 층고가 높은 환하고 여기엔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관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이 손잡고 와서 책을 읽어주거나 또 애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다목적 북카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갤러리를 잘 운영해서 좋은 작품들을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개실해서 그 작품을 보려고 대전, 청주서 사람들이 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김한기 화백 작품 50억짜리 이 작품도 한번 여러분들 갖다가 게시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림 보려고 청주서, 대전서 사람들이 온다고 이런 일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런 시골에도 이런 공간이 있구나. 정말 훌륭하다. 보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보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고향 보은에 내가 살고 있는 보은에 이런 공간이 있다 소리를 듣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고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좋은 정말 지방에서는 초청하기가 어려운 좋은 분들도 가끔 모시고 저희 재단에서 특강을 하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과 교육을 고향의 어른들한테 알려드려서 고향의 후대들한테 알려서 새로운 세상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양적인 공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는 또 중요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고향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공간이 역할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건물에 수익이 나는 건 별로 없고 아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1층은 아마 그 카페니까 커피숍이나 뭐 이런 게 아마 들어오겠죠. 그건 뭐 저희들이 임대를 줄 생각입니다. 2층, 3층도 아마 건물이 조포로이기 때문에 새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4층은 아주 오롯이 우리 보은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정말 편하게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올 10월쯤 돼서 공사가 시작되면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황 회장 말씀하신 대로 10월 17일 날에 오픈한다 하면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 벽면에 논어에 나오는 학이편에 나오는 공자님의 첫 번째 말씀을 새기려고 합니다. 학이 시습지 불영 여러 배우고 배운 거를 몸소 실천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커질 때 그 느끼는 기쁨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이 귀절을 그 벽면에 크게 새겨서 보은의 후대들이 그 글귀를 보고서라도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모토가 책 읽기를 숨쉬기 채름입니다. 그래서 늘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기 오늘 오신 이 고향의 많은 분들 또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자면은 자식한테 돈을 많이 주지 말고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좋은 습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책 읽기입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와 있는데 아들 어디 있나? 아들 어디 있어? 아들 밖에 나가 있나? 저희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 결혼해갖고 나가 있는 가족들이 올 때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읽었던 책과 그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노트에 적어갖고 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토론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 며느리들이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이 잘 되려면은 자식들한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상가 주는 것보다 땅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저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저한테 재산 안 물려주고 이런 데 갖다 돈 쓴다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인데 박수 한번 쳐주시다. 아들 너는 네가 돈 벌어. 아버지 돈 먹으면 이렇게 쓸 텐데. 그리고 제가 고향에 그 모처럼 오셨으니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고향이 다투면 안 됩니다. 뭐 경쟁도 필요하죠.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또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우리 고향 보호는 화합해야 됩니다. 선거 때 반대했다 해서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다 고향 분들이니까 끌어안고 지내야 됩니다. 화합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 고향이 잘 됩니다. 고향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세요. 서울에서 성공한 보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왔을 때 정말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반복돼야지 외지에 나가 있는 보은 사람들도 고향 생각을 합니다. 보은은 동력이 약해서 외부에서의 동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변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끌어안아주고 화합하고 또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사소한 이런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향 보호는 이렇게 한 울타리로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고향 보호는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그저 남의 얘기를 좋게 하면 됩니다. 남의 흠잡지 마시고 남의 얘기 좋게 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 고향 보훈이 아주 인심이 좋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좋은 사람들도 고향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훈 출신 중에 저는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고향에 제가 쓰는 마음에 10분의 1만 써도 보훈이 완전히 달라요. 모두 우리 고향 보훈이 보훈에 살던 보훈에 태를 묻었던 보훈이 잘 되려면은 화합이 우선입니다. 우리 화합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남녀기 좋게 하면서 또 내년도쯤 돼서 저 준공하면은 제가 고향 분들 많이 초대해서 그래서 축하한 자리를 만들 거고요. 저 건물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교수님의 성망으로 봐서는 저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괜찮은 건물로 상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청주년 대전에서도 저희들 전시할 때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보훈 분들은 공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은 10,000원씩 받습니다.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림값이 비싼 그림을 보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가끔 할 거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건물 준공식 할 때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아주 괜찮은 작품들을 좀 갖고 내려와서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많이 올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훈이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얼마 안 살고 시골이라도 문화적인 소양은 으뜸이라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정말 박수 한번 많이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제3재단 화이팅!